오늘 그림 그래프 먼저 배워볼 건데요. 그러면 그림 그래프 지금 거기 110쪽 보면 거기에 번역별 동물병원의 수라고 정리되어 있는 표가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 건데 언제 그리고 자빠졌어? 그치? 맞아? 동물병원은 언제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얘는 대략적인 수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반올림을 해요. 올림을 하거나 반올림을 하거나 그러면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면 요거 반올림해서 나타내면 2300개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올림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얘는 600개로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그 다음에 반올림은 반만 올리고 반은 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대충 300개라고 생각하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강원도는 200개. 200개.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여기는 1200개. 제주도는 100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네. 그러면 이거를 표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그림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면요. 번역별 동물병원의 수를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면 그림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얘는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상징적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큰 동물병원은 1000개를 말하는 거고 뭐 작은 거는 100개를 말한대요.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좀 위에 표를 보지 않고도 찾아볼 수가 있겠지. 몇 개 있을까? 2300개. 2300개. 강원도는 200개. 200개. 대전, 세종, 충청 600개. 여기는 1200개. 1200. 광주, 전라 300개. 제주도 100개. 100개.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물병원이 가장 많은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권역입니다. 당연히 수도권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뭐 동물병원이 가장 적은 권역은 제주 권역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단원이야. 이 단원은.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이게 그림 그래프의 가장 큰 메리트지. 자, 그러면 문제 1번으로 가서 봅시다. 어느 마을 농장별 수박 생산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요. 첫 번째 여기 주어져 있어요. 큰 수박은 1000개. 맞아? 네. 그러면 얘는 1000개. 작은 수박은 100개. 100개를 나타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가는 몇 개일까? 가농장. 2300개. 그렇지. 잘하네. 나는 2200개. 그렇지. 다는 1500개. 맞았어. 이렇게 그림 그래프 좀 쉬워요. 네 번째 라. 3000개. 그렇지. 이렇게 수박 생산량을 알아봤어요. 이게 그림 그래프의 전부 내용이야. 그러면 문제 2번으로 가서 또 봅시다. 어느 해에 도별 기르는 소의 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래요. 첫 번째, 소의 수가 가장 적은 도는 어디일까라고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큰 거는 10만 마리, 중간 건 5만 마리, 작은 동그라미는 1만 마리를 뜻하네, 그렇지? 네. 여기서 제일 적은 애. 딱 봐도 어디? 어디? 충북. 정말? 아, 제주. 제주, 그렇지. 표를 보지 않고도 한 방에 알 수가 있어요. 제주도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경기도에서 기르는 소는 몇 마리인지 찾아보래요. 경기도 33만 마리. 33만 마리, 그치? 단위가 몇만 마리라고 써 있으니까 그 단위까지 친절하게 써주면 돼. 넘어가요. 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림 그래프를 직접 완성을 해보는 거네. 자, 그러면 좀 잘리네요. 번역별 쌀 생산량을 반올림해서 만의 자리까지 나타내어서 위의 표를 완성을 해보래. 그럼
만의 자리까지니까 천의 자리에서 끊고 올리든지 버리든지 해야 되겠지. 그러면 대전, 세종, 충청 여기는 요 2는 어떻게 하는 거야? 올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반올림은 0부터 4까지는 버리고 5부터 9까지 올려. 그쵸? 그럼 여기 수만 보면 돼. 버려요. 그럼 얘는 97만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강원 요 5는 올리는 수네. 그치? 네. 그러면 6만. 16만. 그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여기 1만 보면 되는 거지. 버려야 버려요. 그러면 10만. 90만. 됐나요? 네. 네. 그러면 표를 이렇게 그려봤고 그 밑에 그림 그래프 이제 완성을 해볼 거야. 근데 보니까 큰 쌀가마니는 10만 톤, 작은 쌀가마니는 1만 톤을 뜻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꼭 굳이 쌀가마니를 다 똑같이 막 이렇게 화가처럼 그리지 않아도 되네. 그냥 크고 작은 것만 표시해주면 돼요. 그러면 강원도부터 한번 해볼까? 강원도가 아까 97만이었지? 네. 맞아? 네. 강원도. 강원. 강원도가 16만이네. 미쳤나봐. 네. 미쳤나봐. 그럼 큰 거 하나, 작은 거 6개 그려주면 되지? 이렇게 크고 작은 것만 대충 알 수 있도록 그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 여기가 97만이네. 그치? 네. 네. 그러면 큰 거 9개? 삐져 나와도 돼. 그래서 7, 8, 9개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가 7개인가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지. 네. 그 다음에 대구, 부산, 울산, 경상 여기는 몇 개요? 90만 개인가요? 그죠? 네. 그럼 큰 거 몇 개 해줘? 9개. 9개.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로만 구성해서 그려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제주는 없어요. 그죠? 그려줬어. 넘어가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림 그래프 배워봤으니까 이번에는 띠 모양의 그래프를 볼 거야. 그럼 띠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대충 이런 식으로 책 테이프처럼 생겼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거를 퍼센트를 구해서 그 구간을 나눠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배울 거는 띠 그래프인데 얘는 띠 모양의 비율 그래프야. 그러면 그림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면 띠 그래프는 띠의 길이로 볼 수가 있는데 그 길이는 보통 퍼센트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면 얘도 그냥 해석하는 것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니까 그럼 여기서 태어날 계절별 학생수를 전체 몰라도 어느 계절에 얼마나 더 많이 태어났는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작은 눈금 하나가 몇 퍼센트일까요? 5%. 5%. 여기 큰 눈금이 10%씩인 거니까 이 작은 눈금 하나는 5%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그렇지? 네.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계절 어디일까요? 봄이랑 여름. 봄, 여름. 그렇지. 그다음에 그러면 여름은 가을의 몇 배일까? 2배. 2배. 네. 그렇지? 맞아? 네. 이렇게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D그래프의 특징,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 항목 길이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요. 너 몇 배다 이렇게 비교했었지? 네. 그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1번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명준이 대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래요. 아, 그럼 누구야 잘렸네? 봐. 운동별로 백분율을 구하려고 한대요. 우리 백분율 지난 시간에 지난 단원까지 다 열심히 배웠어, 그렇지? 네. 뭐 퍼센트 구하는 거야.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끝나니까. 그러면 야구는 25명 중에서 5명이 좋아하니까 약분해주면 20% 나오겠다, 그치? 네. 그 다음에 축구는 25명 중에서 몇 명이 좋아해? 10명. 10명. 그러면 몇 퍼센트일까? 40%. 그렇지, 40%. 그 다음에 테니스는 7명 좋아하네요, 그쵸? 네. 그러면 몇 퍼센트? 28%. 그렇지, 28%. 그 다음에 발레는 3명이 좋아해. 그러면 1, 4. 몇 퍼센트? 12%. 그렇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D그래프 이제 완성을 해볼 거야.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 1번에서 구한 백분율을 이용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미 백분율 구했고 그 다음에 D가 나눠져 있어, 그렇지? 네. 네. 야구는 20%, 축구는 40%. 40%. 그러면 20%에서 40%만큼 더 간 60%에서 끊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테니스는 28%. 28%. 그럼 60%에서 28%만큼 더 간 88%에서 끊어져 있는 게 보여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28%, 나머지는 12%. 그런 거랑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맞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D그래프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D그래프를 그리는 방법까지 보고 오늘 끝낼 거야. 근데 사실 다 배웠어요. D그래프 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뭘 찾았지, 우리? 아, 항목의 백분율을 찾았지.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백분율의 합은 항상 100%가 돼야 하는 거. 맞지? 네.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해요. 왜냐면 여기서는 25명 중에 뭐 몇 명 빠진 애들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25명이 100%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목별로 D를 나눠요.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목을 써주고 거기 해당하는 백분율도 같이 써줘야 해요. 그래야 비교할 때 편할 테니까. 맞아?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거에 대한 D그래프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그래프의 제목을 붙여요. 그러면 다시 옆으로 넘어가서 113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1번 같이 보자. 6학년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조사해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래요. 그러면 합계는 몇 명이야? 150명인 거야, 그치? 네. 근데 백분율의 합계는 몇 퍼센트? 100%. 100%가 돼야 되지. 자, 그러면 제주는 40%래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경주 쓸 거야. 경주는 150명 중에서 몇 명이 가고 싶어 해? 15명. 15명. 거기다 곱하기 100 해주면 퍼센트 나오겠지. 그러면 얘랑 얘 약분되나요, 그죠? 네. 그러면 10으로 약분해서 10분의 1.
10%. 10%. 그러면 그 옆에 부산은 150명 중에서 45명이 가고 싶어요, 그렇지? 네. 그러면 곱하기 100. 그럼 여기도 15로 다 약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15로 약분해 주면 10. 위에 거는 3, 네. 15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10하고 100 약분해 주면 이거 몇 퍼센트? 30%. 그렇지. 그 다음에 전주. 얘는 150명 중에서 30명 가고 싶어요, 그렇지? 네. 곱하기 100. 그러면 15로 약분해주면 여기 10, 얘는 2, 1, 10. 몇 퍼센트예요? 20%.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 백분율 40%, 10%, 30%, 20% 합쳐서 몇 퍼센트 나오나요? 100%. 100% 나오나요? 네. 그러면 100% 나온지 확인했으니까 그대로 여기다 옮겨주면 돼. 그럼 제주부터 시작하면 40%니까 여기다 끊어져 있겠지? 네. 네. 그 다음에 경주는 10%. 10%니까 몇 칸 가면 돼 그러면? 두 칸. 2칸. 그래서 50%에다가 이렇게 선을 나눠서 경주 써주고 괄호 있어야 돼요. 네. 괄호 있어야 돼. 백분율 10% 써주고 그 다음에 부산 30%니까 50%에서 30%간 것만큼 그러면 80%에서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가 부산 30% 써주면 돼요. 바로 꼭 써야 돼. 네. 백분율도 꼭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주 20% 맞나요? 네. 네. 여기도 괄호 쓰고 백분율. 그럼 여기서 멈추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제목을 안 썼어, 그치? 근데 네. 제목은 여기 써있네. 제목은 여행 가고 싶은 지역별 학생 수. 이렇게 해서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완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 다음 시간에 원 그래프도 같이 배우게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백분율 구하고 퍼센트 100%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을 나누고 거기다 항목 써주는 거, 제목 써주는 거 똑같아요.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기는 해요. 여기는 퍼센트 백분율만 잘 구하면 돼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앞에 4단원이 조금 까다로웠지 그 뒷단원